오늘은 크레올리티의 제품을 하나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 중에 하나죠. 엔더3 V3 플러스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곧 한국에 정식 출시가 되는 제품인데 한국 정식 수입사 중에 한 곳인 덕유항공에서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가 상당히 커가지고 제가 오늘은 집에서 촬영을 하는데 이거를 박스를 놔두는 것 자체가 좀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개봉을 하고 내부 내용물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더3 V3 플러스는 이게 좀 크게 나온 제품이죠. 그래서 박스 자체도 상당히 무겁고 큽니다. 짠! 이 제품의 특징이라면 이제 엔더3 V3 시리즈의 약간 시그니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어 XG, 그 뒤에 이렇게 레일이 있는 구조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엔더3 V3 같은 경우는 워낙 해외 쪽에서도 좀 퀄리티가 좋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리뷰했을 때 상당히 좋다라는 평을 해주셨기 때문에 약간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공식 지원이 빌드 사이즈는 300x 300x 330, 그러니까 300x 300x 높이는 330까지 되고, 이 프로덕트 디멘전이 410, 445, 577, 그 다음 패키지 디멘전이 626, 이게 626이겠죠? 그 다음 503, 245, 그 물품 무게만 11.5kg, 상당히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출력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 이제 내부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살펴보면, 자, 이렇게 있어서 먼저 이런 커버가 눈에 들어오고요. 짠! 약간 이거 뒤로 좀 밀어서 좀 살펴보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당연히 이 매뉴얼 있고요. 매뉴얼. 이제는 뭐 크레올리티 제품을 하도 리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익숙한 스티커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 스티커가 있고, 그리고 애프터 세일 서비스 카드라고 하는데, 이 제가 받은 제품은 이제 국내에서 덕유항공이 공식 지원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덕유항공을 통해서 공식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제가 분량이 있을 때 좀 한번 써보니까 약간 속도는 느리긴 한데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유지 보수에 좀 어려움을 가지시는 분들은 국내 정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매뉴얼, 인스톨레이션 가이드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이게 반조립 제품이다 보니까 좀 설치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사이즈가 커서 패키지를 줄이기 위함인 것 같은데, 베드슬링어 타입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먼저 필라멘트 거치대 부분이 있고요. 필라멘트 거치대가 이거 플라스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뭐 디자인 옆에 좀 이쁘게 설치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뭘까요? 이게 상당히 신기하게 생기는데, 이건 이런 제가 3D 프린터를 조립하면서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엔더3 V3 시리즈에 있는 건가 봅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치를 하면서 한번 좀 살펴보고, 필라멘트 거치대, 요 부분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딱 껴지는 것 같고, 그럼 사실 이것도 여기 관련된 건가? 생긴 거 가서 저렇게 생긴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뭘까? 아닌가? 이게 구조를 모르겠는데, 일단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파워 케이블. 네, 파워 케이블. 한국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국 판매 제품이기 때문에 한국 규격의 파워 케이블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크레올리티 K 시리즈에도 공통으로 들어가는 제어판이라고 해야 되나? 네, LCD 부분인 것 같고, 거의 동일하죠. 네,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각종 공구들. 이건 뭐 조립하면서 필요할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약간 케이블 타입이 많이 보이지? 케이블 타입. 이거 좀 신기한데요? 그리고, 요거부터 좀 꺼낼게요. 요거 니퍼, 프린터가 많아지다 보니까 요게 쌓이고 있습니다. 네, 크레올리티 니퍼. 그리고 꼬챙이. 쓰다 보면 은근히 좀 막혀가지고, 요즘은 워낙 그 고속 출력이 가능한 익스트루더 노즐 시스템 쓰다 보니까 여기저기 필라멘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조금 약간 비규격 필라멘트 많이 썼을 때 막힘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딱 보니까 제가 코브라 맥스 시리즈를 설치하면서 느꼈던 게, 이거는 이제 이 Z축 지지대인 것 같고요. 딱 감이 오죠. 이 헤드부 이거 안 꺼내줘서 요걸 좀 빼고, 짠! 따로 빼는 게 아니구나. 뺐으면 큰일 날 뻔. 이렇게 이 Z축 부분이 딱 눈에 들어오고요. 샘플 필라멘트. 이 마법의 크레올리티 샘플 필라멘트. 요게 참 출력 퀄리티가 잘 나오거든요. 이것도 껴주네. 네,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좀 무게가 좀 있죠. 엄청 무거운 느낌은 아닌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코어 XZ 구조 이런 식으로 생겼고, 제가 코어 엔더3 V3 제품을 안 써보다 보니까 이거 처음 보거든요. 좀 신기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쪽으로 이 X축과
Z축을 제어해주는 벨트가 들어가게 되고, 이게 좀 고속 보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코 XY 구조를 세우는 느낌이죠. 일단 모터가 하단에 있다 보니까 무게의 중심을 잡는 데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 Z축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두 개의 연마봉으로 지지가 돼서 뭐 축 제어를 할 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여기 필라멘트 센서, 감지 센서가 있고, 모터가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이 모터의 스펙은 4260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마 크레올리티 K1의 XY축을 제어했던 모터와 유사한 스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Z축에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연마봉이 들어가고, 벨트가 좀 복잡하게 엮여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 XY 구조를 좀 세워놓은 그런 구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일단 빼놓고 무게가 좀 나가네요. 자, 여러분 이제 베드가, 광활한 베드가 보이고, 이거 다 빼줘야겠죠? 빼주고 크다. 뭐 코브라2 맥스를 갖고 있는 저로서는 이 정도 크기야 뭐 그냥 볼 수 있긴 한데, 일단 작지는 않습니다, 확실히. 그래도 예전에 K1 맥스에 비해서는 좀 아담하네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본체가 크게 들어가 있고, 그쵸? 요거는 그냥 빈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호해주는 부분 있고 빼주고, 이 만듦새가 괜찮네. 그쵸? 그래서 일단 박스는 내려주고, 그쵸?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커요. 이게 300x300이고 얘는 PEI 텍스처 베드긴 한데 뭐 많이 사용되는 금색 형태는 아니고 크레올 특유의 검은색 베드가 제공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1C 베드 상당히 좋아하는데 약간 민무늬는 아니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Y축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두 개의 연모봉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베드 두께는 뭐 그렇게 두껍지는 않고요. 여기는 이제 레일 부분을 좀 보기 힘들긴 한데, 이 레일 부분이 뭘로 구조가 되어 있을까? 부시 형태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나름 디자인 완성도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이 좀 주렁주렁 보이는데 이건 좀 설치해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좀 여기 보면은 필라멘트 센서가 들어갈 때 방향을 좀 잘 맞춰서 들어가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파워 부분이 있고, 우측 부분에는 뭐 특별한 건 없고 USB 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USB 포트가 있고, 왼쪽 부분은 230V, 110V 변환하는 그거 말고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엔더3 V3 플러스라 되어 있고 350W 전원을 사용하고 11.5kg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단을 한번 보면은 무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보드 부분 여기 어딘가 들어가 있겠죠. 뭐 나중에 기회에서 한번 뜯어보겠지만, 모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두 개가 확인할 수 있고, 뭐 따로 진동발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어셈블리를 한번 해볼 건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렵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공식 매뉴얼을 보고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필라멘트 거치대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끼기가 어려운 구조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장착을 하라고 되어 있죠. 네, 세워서 껴준 다음에 장착을 해라. 뭐 이 정도야. 껌이죠.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약간 무게가 있어서 여성분들이 하시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무겁진 않은데 약간 무게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제어해 주는 거고, 아까 왼쪽은 어떻게 하는 거지? 여기 또 이런 경고 문구가 있네요. 이게 그 파워 서플라이를 제어하는 부분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어셈블리 조립을 하기 전에 이거를 꼭 맞춰주고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 두 개, 그 다음에 앞에 두 개, 여기 앞에 두 개, 그 다음에 아래에서도 꼽을 수 있나? 보면은 이게 아래쪽에서 뒤집어서 껴야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이럴 때 역시 공구를 써야죠. 웍스. 한번 제 순수한 리뷰에서도 한번 리뷰했던 제품인데, 이게 힘이 좋습니다. 이게 힘이 좋아서 아주 좋아요. 조금 아쉬운 점은 길이가 조금 짧다. 요게. 그래서 이게 각도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수동 공구로도 한번 조여주고요. 잘 됐습니다. 조심히 들어서. 네, 여기 보면 하나, 둘, 아래도 셋, 넷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설치를 했고,
이제 다음 과정을 좀 살펴보면, 네, 아까 그 지지대 있었죠? 이 지지대를 설치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돌려서 이렇게 두 개의 Z축 지지대가 있었죠. 그래서 이 베드슬링어 타입 같은 게 아무래도 이 지지축이 아무리 여기서 잡아주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력으로 잡아줬을 때 흔들리는 것을 가장 많이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러한 일단 지지봉들을 달아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L, R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요 LR을 잘 확인하면서 설치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여기가 이렇게 비스듬히 파여져 있는 걸로 봐서는 뭐 구조적으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이 레프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설치를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깥쪽으로 설치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치를 했고, 그리고 이 아주 튼튼하게 잘 됐죠? 네, 잘 잡아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LCD 제어부를 연결해 주고요. 여기에 이렇게 케이블로 붙어 있죠? 이거를 싹 빼고, 뭐 구조는 K1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걸로 커넥팅을 할 수 있는데, 오, 불량 당첨이었는데 그냥 하면 되나? 다행히 뭐, 네, 커넥터는 잘 나와 있어서 연결을 하고 여기 홈에다 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껴주고, 딱 껴줬죠? 그리고 이제 다 됐네요. 이제 뒤로 돌려서 전원부만 그 데이터 케이블만 연결을 해주고 전원 꽂고 사용하면 끝입니다. 뭐야, 너무 간단한데? 이렇게 돌려서 이 케이블을 여기 보면은 이 전선을 꼽는 홈이 있죠? 그래서 거기다 꼽아주고, 그리고 이거를 쓱 올려준 다음에 이쪽 케이블이 여기에 딱 꼽히도록 껴주고, 그리고 이게 이 데이터 케이블 여기로 꼽혀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게 공중에 떠 있어도 되는 건가? 여기에 또 케이블 연결하는 부분이 있구나. 충분히 좀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꼽아주고, 그리고 여기도 좀 약간 신기하게 생겼네요. 나름 구조가. 이게 뭐 커버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커버가 있구나. 네, 이 관을 고정해주는 커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꼽아주고, 이렇게 딱 꼽아준 다음에 관을 일로 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 커버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딱 이렇게. 나름 심플하게 잘 만든 것 같죠? 네, 그리고 이 모터 케이블도 연결해줘야 되죠? 모터 케이블을 연결해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 커넥터가 있는데 잘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작은 커넥터가 하나 있거든요. 얘는 아마 여기 LED 어디 있겠죠? LED? LED 아니구나. 여기 LED가 아니고 이 리미터 측정을 하기 위한 연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딱 이렇게. 그래서 한번 연결된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쪽 이 모터 부분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오는 배선을 1차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는 클립 부분과 잘 연결해 줘야 되고, 아웃와드라 되어 있죠. 그 부분 잘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필라멘트 감지 센서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선을 연결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 필라멘트 감지 센서 선이 앞쪽으로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쭉 타고 여기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아마 리미터 센서와 연결되는 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조금 유행해 보이긴 하는데, 뭐 일단 다 연결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원선 부분이 꺾이는 부분 쪽은 엔더3 플러스 같은 경우는 걱정을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전원 케이블 꽂고 이제 전원을 넣고 기본적인 설정을 한번 사용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죠? 뭐 나름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이 테프론 튜브와 연결을 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돌린 다음에 무게가 꽤 돼서 춥지만은 않네요. 또 나쁘지 않다고 말을 했지만, 그래서 이 테프론 튜브와 이 배선 자체를 좀 연결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테프론 튜브를 껴주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딱.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안 그러면 튜브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요거는 아마 상단에다가 이 필라멘트를 꼽을 수 있는 아마 DIY들이 벌써 나오지 않았을까. 엔더3 쪽에 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슷하니까 나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필라멘트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건 좀 여전히 아쉽다. 여전히 여기 뭔가 이 볼트를 풀고 이거를 교체를 하는 구조군요. 딱 원클릭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 타사들은 이걸 되게 손쉽게 좀 커버를 뺄 수 있게 해줬는데 얘는 아직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다 꼽고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이건 뭐지? 맞네. 이게 발받침.
아, 이게 발받침이구나. 이렇게 이거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꼽고, 그쵸? 그리고 흔들릴 수 있으니까 필라멘트를 꼽고 넣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전원을 넣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필라멘트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샘플 필라멘트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레올리티 샘플 필라멘트를 하나 꼽아주고, 얘는 아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있었죠? 아래에서 위로 쑥쑥쑥쑥쑥쑥쑥. 아, 근데 이게 또 요거가 생각보다 막 그렇게 편리하진 않네요. 광고를 보면은 이거 막 되게 개선이 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열려있는 K1 정도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원을 넣고, 요것도 거치대. 아, 이렇게 해서 껴주는 거구나. 아, 이거 웃긴다. 자, 이렇게. 그래서 받침대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소리는 지금 들으시는 건 약간 소음이 없진 않네요. 소리는 없지 않고, 이 세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한국어가 있습니다. 한국어. 이제 한국어. 다음 개인정보 처리 방침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지금 든 생각인데 이것도 약간 DIY 해서 이렇게 좀 제어할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쓰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 정해주고, 이제 크레올리티 클라우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캐닝 코드 투 add to device 있죠. 그래서 이걸로 QR코드를 찍어서 연결을 해줬죠. 또 이거는 아직 엔더3 V3가 안 떴나? 인식이 못하네요. 그래서 엔더3 V3 플러스 해주고 피니쉬. 여기 떴죠. 그래서 오토 디텍팅, 지금 이제 크레올리티 제어를 할 수 있는 걸로 들어갔고, 자, 다음. 자, 그 다음 이제 기본적인 레벨링을 하니까 요거는 조금 위치를 잘 맞춰놓고 한번 레벨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캘리브레이션을 처음에 잘 해줘야지 사용이 좀 편합니다. 감지 시작. 일단 먼저 노즐 히팅을 하고요. 자,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워낙 커서 책상에 좀 올려놓고 지금 찍고 있는데, 이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노즐 히팅, 베드 히팅, 그 다음에 튜브 쿨링 팬, 튜브 쿨링 팬은 뭐지? 그 다음 메인보드 쿨링 팬, 진동 제어, 오토 레벨링 순서대로 할 것 같습니다. 아마 튜브 쿨링 팬이 요걸 말하는 거겠죠? 네. 베드 히팅 이제 검사를 하고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진동 보상 쪽을 제어를 하고 있고, 자, 이제 기본 설정이 다 됐기 때문에 벤치 데이터를 뽑아 볼 건데, 레벨링을 하는 과정에 조금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걸 좀 보니까 이게 좀 약간 휘었어요. 왜 휘었지? 해서 한번 측정기를 대보니까 1도 정도 휘었더라고요. 그 보니까 여기가 깨져 있습니다. 뒤늦게 발견했는데, 아마 배송이 오는 과정에서 이게 뭔가 파손을 입은 건지 여기만 밀린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조금 좁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1도 정도 휘어져 있는데, 확실히 국내에서 정발 제품을 구매하면 이런 건 아마 초기에 다 교환을 해주실 거라서 이런 부분도 한번 꼭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이렇게 큰 코어 XG 구조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아마 초기 제품들은 이런 코스메틱 이슈라고 해야 되나? 기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약간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한번 벤치 데이터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역시 벤치는 배죠. 그래서 벤치 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분 만에 뽑을 수 있다고요? 크레올리티 큐브도 있는데 26분이나 걸리고. 제가 벤치 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배 케이블레이션 방금 했으니까 일반 PLA 맞죠? 그래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출력. 근데 그럼 뭐 익스트루더 세팅을 안 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다. 잠깐 정지하고 대형 사고를 칠 뻔했습니다. 익스트루딩이 되는 자체를 확인 안 하고 출력을 그냥 걸어버릴 뻔했는데, 그럼 안 되죠. 들어가. 이게 좀 아쉬운 게 중간 출력 전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앞으로 나오면서 끝나는데, 얘가 LCD를 가려버리는 문제가 있네요. 이건 좀 아쉽다. 자, 그래서 앞쪽으로 호밍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호밍을 하다 보니까 위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필라멘트가 좀 꼬이는 문제도 발생을 하네요. 이런 것도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필라멘트를 위에다 설치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Z축으로 원점으로 보내주고 30mm 정도 위로 올려주고 한 번 더 60mm가 되겠죠? 그 다음에 X 삽입, 지금 요거를 이제 잘 잠가주고 필라멘트가 잘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네. 나오고 있구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아마 노즐은 그 유니콘 K1C에 들어가 있는 노즐이 같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잘 압출이 되고 있고요. 출력 테스트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 자, 다시 가서 14분짜리 캘리브레이션을 안 하고 출력. 이게 한번 위를 갔다 오는데, 여러분 이 필라멘트가 계속 구겨지는데 이게 상관이 없나? 일단은 뭐 따로 건들지 않고 보도록 할게요. 네, 대략 한 6분, 7분 정도 시간이 소요돼서 출력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퀄리티를 좀 확인해 보면 조금 이 면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 책상에서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흔들려서 약간 와블이 좀 발생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시간이 14분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상당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좀 평평하고 안 흔들리는 바닥에 놔두고 한번 추가로 출력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날 이제 좀 평평한 곳에 엔더3 V3 플러스를 올려놓고 캘리브레이션을 충분히 진행을 해준 다음에 원레이어 출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평탄도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약간 부분 좀 아쉬운 것들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 베드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 걸 고려하면은 사실 이 정도면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데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 다른 데이터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원레이어 출력을 이렇게 뜯어서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잘 나왔더라고요. 이 정도 평탄도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퀄리티 있는 작업을 해보기 위해서 대형 출력물을 무광 필라멘트 중에서 퀄리티가 좋은 걸로 킥셀드로 14시간에 걸쳐 출력을 해봤는데, 퀄리티가 좀 아쉽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와블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걸 봐서는 Z축 파손 이슈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몇 출력물들을 더 출력을 해봤는데 여전히 Z축 와블 이슈가 좀 심하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분해해서 자세히 보니까 이 부분이 아주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용하면서 진동 보상을 하면서 이게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이게 쇠로 만들어져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약해? 이거 혹시 내가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실수해서 파손했던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처음에 개봉했었던 영상을 다시 살펴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극 초반부터 이렇게 크랙이 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뭐 불량이거나 아니면 운송 중에 파손이 됐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뭐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제품은 아니고 국내에서 덕유항공이 보내준 제품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들을 덕유항공에 문의를 했더니 당연히 초기 불량 이슈이기 때문에 무상 교환을 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확실히 이런 부분은 국내에서 정식 판매하는 업체를 통해서 샀을 때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량 이슈나 아니면 코스메틱 이슈 등을 좀 더 발빠르게 대응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번에 리뷰를 위해서 협찬으로 받은 제품이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해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과거에 덕유항공에 AS를 문의해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면은 대부분의 문제를 처리를 도와주시더라고요. 물론 아무래도 인력이 한정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꽤 응답을 받는데 오래 걸린 적도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인 처리가 다 완료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던 부분도 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사실은 3D 프린터 초보자 분들이나 아니면은 고가의 프린터를 구매하셨을 때 초기에 겪을 수 있는 리스크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확실히 국내 정식 유통사들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것들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초기 파손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았던 박스를 살펴보니까 찍힘 자국이 있는 걸 봐서는 배송 중에 물리적 환경에 의한 파손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엔더3 V3 플러스를 제품을 받고 사용을 해봤습니다.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게 좀 불량이 있다 보니까 아쉽게도 바로 계속 사용하진 못했고, 아마도 그 운송 과정에서 파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무너지고 부러지고, 아마도 이 진동 보정 단계에서 그 크랙이 좀 많이 늘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 자체가 퀄리티가 좀 아쉽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 제품을 바꾸나 출력을 하니까 출력 이슈는 좀 해결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 코어 XZ 구조 자체가 과연 그렇게 안정적일까 좀 의문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출력을 해봤는데 출력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약간 이런 물결 무늬가 좀 생깁니다. 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게 그렇다고 안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퀄리티를 보면 상당히 또 괜찮아요. 그래서 부분적인 퀄리티를 보면 분명히 좀 의심이 되거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 제품들을 출력할 때 이거 출력 퀄리티 좀 보다 보면 이거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싶더라고요. 좀 이쪽 보면 면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조금 이상합니다. 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코어 XY 구조가 갖고 있었던 약간 진동에 대한 이슈가 위로 세우면서 그냥 이게 Z축으로 좀 정반미하게 생기는 것이 아닌가 약간 생각이 들었는데, 전체적인 출력 결과를 또 보면 또 괜찮아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가형 PLA로 출력을 한 거고, 약간 좀 좋은 PLA로 출력해 보려고 이 클래리티 하이퍼 PLA CF로 한번 출력을 해봤더니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잘 나와요. 물론 이건 좀 무광이라서 좀 이 표면에 티가 좀 덜 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약간 이 물결 무늬 표시가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제품을 제가 지금 보신 것처럼 테스트를 해서 선반 위에 올려놓고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흔들려서 출력 과정 상당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좀 더 이 진동에 대한 안 좋은 이펙트가 좀 더 크게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바닥에 놔두었으면 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참 묘하네요. 근데 괜찮은데 안 괜찮고, 안 괜찮은데 괜찮아요.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땐 괜찮습니다. 일단 출력 사이즈 크고, 그 다음에 이 정도 출력 퀄리티 나와주고, 그 다음에 가격도 국내 정발가 6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K2 플러스 시리즈가 나오게 된다면은 사용성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을 교체를 해서 멀티 컬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상당히 괜찮은 프린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도, 분명히 좀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들 좀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게 코어 XZ 구조다 보니까 이 우리의 Z축이 원래는 기존 시스템들은 약간 축에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딱 눌렀을 때 이게 쑥 바로 내려갑니다. 저항력이 거의 없어요. 기존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장점이죠. 왜냐하면 이런 코어 XZ 구조 Z축에 대한 힘이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무게를 위로 올라갈 때 덜 흔들린다 이런 게 있는 걸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리뷰를 하려고 이걸 잡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게 우리가 그냥 인위적으로 무게를 실을 때 어느 정도 잡아주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서 이 노즐을 손을 다는 참사를 한번 겪어갖고 화상을 입기도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이게 단점이라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특징이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 시스템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시스템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당연히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초기 보정을 위해서 이 Z축이 한번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럼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 필라멘트들이 구겨져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또 주르륵 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많이 더 풀리고 다시 아래로 호밍했을 때 필라멘트를 구겨지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밴브 랩 시리즈처럼, 아니면은 앞으로 나올 클래리티 시리즈에서 여기 필라멘트를 공급하는 쪽에서 자체 모터가 있다면 이걸 다시 대감아 줘가지고 요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겠지만, 그게 없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 거치대 이게 지지대가 왜 있을까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없으면은 이게 이 축에 말려버리는 불상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빼보면, 이게 사실 제가 엔더3 V3 시리즈를 안 써서 이게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Z축이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내려오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남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감기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출력하다가 이게 꼬이겠죠? 네, 이런 꼬이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 스프링이 뭐 하는 거라면 요 면에 딱 닿아가지고 눌러줘서 얘가 이렇게 옆으로 새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입니다. 이야, 참 멍청한 똑똑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인지 몰라도 기본 데이터에 요 윗부분에 필라멘트를 거치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앞으로는 요거를 위에 상단에다 거치하고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애써 출력해서 끼려고 하다 보니까 요거를 아마 구조상으로 뭐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거 저처럼 열심히 출력해 놓고 멍청하게 바로 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이게 잘 안 이어서 힘주다 보니 뚝 부러졌어요. 뚝 부러져갖고, 물론 이제 순접 붙여갖고 사용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그냥 혹시 출력해서 끼시려고 할 때 그냥 끼지 마시고 꼭 공식 매뉴얼 보고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매뉴얼 보면 방법이 있겠죠. 좀 당황스럽네요. 자, 그리고 한번 요 노즐 쪽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열어보면, 이걸 열어보면 일단 눈에 띄는 부분 여기 LED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벤브레 프린터를 보는 것 같이 이 노즐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도 이 펜은 있긴 있었는데 이게 약간 파트가 좀 다른 쪽에 붙어 있었잖아요. 앞에 이 보드가 있고 보드 뒤쪽에다가 원래 이 쿨링팬이 붙어 있었는데, 이걸 위아래로 나눠놔서 직결 형태로 이쪽을 쿨링 시킬 수 있는 형태인 것 같고, 뭐 약간 벤브레 프린터를 많이 참조해서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이 공식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거를 빼고 그 다음에 이 유니콘 노즐 셋을 아마 돌려서 빼면 쉽게 좀 교체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더 쪽은 기존의 K1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거랑 유사하게 생긴 것 같고, 이건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통째로 좀 분해를 해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프린터가 상당히 좀 신기한 게, 제가 크레올리티에서 약간 바보같이 만들었는데 천재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썼었잖아요. 물론 제가 엔지니어링 경험이 많지 않아서 뭐 감히 뭐 크레올리티 제품을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를 평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주 기본적인 게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쪽을 보면, 그러니까 헤드 파트가 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 두 개의 연마봉으로 이렇게 수직되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이 구조가 기존의 K1 시리즈랑 조금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이 K1이고 이게 이제 K1C인데, K1이나 K1C를 둘 다 보면은 얘네들이 위아래 수직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앞과 뒤쪽으로 나눠져서 아마 이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엔지니어링이 좀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가형이라 볼 수 있는 크레올리티 엔더3 V3 SE만 해도 이런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써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더3 V3 시리즈는 제가 뭐 V3 플러스만 써봤기 때문에 V3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하겠죠? 상당히 재밌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연마봉이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게 꽤 잘 흔들립니다. 옆에서 보시면 약간 힘을 주면요 이 정도로 흔들려요. 그래서 뭐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겐트리라고 하나요? 겐트리라고 하는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이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 파트가 약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일반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금속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도 내부에서 유격이 발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시스템적으로 처짐이 발생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대형 프린터 중에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NUKB 코브라2만 봐도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통짜, 알루미늄을 깎아가지고 대를 만들어주고, 연마봉을 이런 식으로 인서트를 시켜놔서 구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는 게 뭐 억지로 힘을 좀 흔들리긴 하지만 거의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조금만 힘을 줘도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출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Y축으로 움직이는 구조였으면 당연히 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시스템적으로 이 축은 이렇게 축으로만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축이 이렇게 앞으로 흔들리는 현상이 잘 생기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 보시는 것처럼 출력물의 퀄리티에는 딱히 영향을 안 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엄청나게 가성비를 잘 고려한 저가형 구조를 만들기 위한 좋은 전략이라고 말을 해서 칭찬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적으로 불안한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결과적 퀄리티를 좀 더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는 제가 판단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출력물이 잘 나오긴 하니까 별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약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근데 또 출력이 잘 된단 말이죠. 이야,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크레올리티 K1의 어떠한 이 축에 대한 약간 고민이 들었을 때 느낀 건데, 크레올리티 자체가 약간 되게 제품을 되게 린하고 저렴하게 빨리 만드는데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엔더3 시리즈도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뭐 엔지니어링적으로 좀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똑똑한데 멍청한데 똑똑한, 그래서 뭔가 요즘 시대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프린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확실한 거는 그래도 퀄리티 괜찮게 나오면서, 네, 이 정도 퀄리티면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가격도 괜찮으면서, 그 다음에 사이즈가 일단 절대로 크다. 그래서 K1 Max를 약간 선호하시는 분들 중에서 굳이 ABS나 EPA CF와 같이 챔버 형태가 필요하지 않으면서 PLA 위주로 출력하실 분들한테는 상당히 가성비 좋게 쓸 수 있는 좋은 프린터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리뷰를 좀 맞춰보고요. 좀 앞으로 쓰면서 또 약간 팁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쓰면서 느낀 노하우들이 생기면은 또 추가적으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아쉬운 점 하나가, 아직 크레올리티 슬라이서에서 이게 정식 출시된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 엔더3 V3 플러스를 제대로 적용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엔더3 V3의 출력 사이즈만 늘려서 사용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출력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쓰는데 문제는 없지만 이런 소프트웨어 지원도 조금 더 좀 폭넓게 미리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아마도 정식 지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이제 외장 카메라를 이렇게 USB, 이게 네뷸라 AR 카메라죠. 로 연결해 사용했을 때 슬라이스도 제대로 안 잡히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물론 이제 크레올리티 앱에서는 녹화는 되고 있어서 아마 라이브 뷰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이 된다면은 훨씬 더 좋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